여수 산단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안전진단은 형식적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사고 예방과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보다 실효성 있고 전문적인 진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목포와 신안 하이도를 찾았습니다. 윤 후보는 민주당 비판과 함께 DJ 정신을 연신 강조했습니다. 절기상 입춘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영하의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추위 속에서도 들녘에는 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리며 봄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 내 화장실 이용을 지나치게 통제하고 단체 기합을 받게 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한 아이는 단체 기합을 받게 된 원인으로 지목돼 집단 따돌림까지 당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밤도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전남 동부권에서 이틀간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233명입니다. 방역당국은 어제 여수에서 464명, 순천에서 403명, 광양에서 221명, 고흥에서 46명이 신규 확진됐다며 대부분 기존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으로는 여수에서 460명, 순천에서 401명, 고흥에서 52명, 광양에서 186명이 추가 확진됐다며 순천의 한 대학교 기숙사와 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지역 내 감염이라며 3차 백신 접종과 함께 외출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여수산단 안전문제기획보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반복되는 산단 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하지만 산단 내 업체들의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실효성 있게 시행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상혁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에 설립된 여수시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고용노동부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협업한 조직으로 화학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개소됐습니다. 최근 폭발 사고가 발생했던 이일산업과 여천 NCC 등을 포함해 산단 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100여 곳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 확인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길게는 4년에 한 번 안전관리를 점검하고 있는 상황. 방재센터는 사업장마다 점검 주기에 따라 한 번씩 점검하는 것 외에는 강제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별도로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자들은 안전점검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불시 점검이 아니라며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이미 점검이 나오기 전에 발주처라든지 아니면 원청사에 이야기가 돼서 저희 조합원들한테 미리 공지를 합니다. 내일 노동부 합동 점검이 있거나 불시 점검이 나오니 위험한 고위험 작업이랄지 고소 작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작업을 최대한 하지 말아 달라. 또 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이 이뤄져도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점검이 나와도 현장 순찰 형식이지 진짜로 진짜 위험한 부분까지 노동부에서 와가지고 작업 현장 내부까지 아니면 위험한 작업인데까지 올라가지는 않아요. 정확하게 안전점검이라고 보기는 그렇고 관례 행사라고 볼 수가 있죠. 전문가들은 형식적인 점검에서 벗어나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고용노동부라든가 방재센터에 이 제일 큰 문제가 형식적이고 전문성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거기는 순환보직이거든요. 여기서 장기 근속하는 사람이 있어야만이 축적된 노하우와 어떤 문제점과 대안을 찾을 수 있을 텐데. 고용노동부는 산단 내 주요 화학사업장 관계자들을 모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고 산단 내 안전점검 횟수를 늘릴 계획입니다. MBC 뉴스 안상혁입니다. 어젯밤 9시 20분쯤 여수국가산단 여천 NCC 공장 굴뚝에서 불완전 연소로 인해 불꽃과 검은 연기가 발생했습니다. 여천 NCC 측은 전력 공급 케이블에 문제가 생겨 연소를 돕는 보일러가 멈추면서 불완전 연소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불완전 연소가 발생하면 연소되지 않은 탄화수소와 일산화탄소 등의 오염물질이 배출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광양에 7,500억 원을 투자해 LNG 터미널을 증설합니다. 포스코는 포스코에너지 합작사인 NEH와 함께 오는 2025년까지 7,500억 원을 투자해 광양 LNG 터미널 인근 부지에 20만 킬로리터 규모의 LNG 저장 탱크 2기를 증설하기로 했습니다. 포스코는 이번 증설 사업이 LNG 시장 선점과 함께 전남의 미래 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목포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신안 하이도를 찾았습니다. 민주당보다 자신과 국민의힘이 더 김대중 정신에 가깝다고 주장한 윤 후보는 지역 발전 전략 발표보다는 민주당 비판에 대부분의 유세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열흘 전 목포 방문을 약속했다 돌연 취소했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이번에는 유세 차량과 함께 목포역에 등장했습니다. 어릴 적 서울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세를 봤던 추억이 떠오른다며 말문을 연 윤 후보. 지금의 민주당이 김대중 대통령의 DNA가 담긴 민주당이 맞냐며 민주당을 망가뜨린 사람들이 바로 이재명의 민주당을 구성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저나 국민의힘은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보다 더 김대중 정신에 가깝고 14분가량의 연설에서 윤 후보가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김대중. 지역 공약과 정책 발표보다는 민주당 비판과 DJ 정신 강조에 대부분의 시간을 썼습니다. 김대중의 정치적 고향인 이 목포에서도 저는 대구가 잘 되는 것이 목포가 잘 되는 것이고 대한민국 전체가 잘 되는 것이라고. 윤 후보는 목포 유세에 이어 신안군 하이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가를 찾아 김대중 정신 계승을 재차 강조하며 서해안 거점 유세를 마무리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생들의 화장실 이용을 지나치게 통제하고 이를 어기면 단체 기합을 받게 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아이가 단체 기합을 받게 된 원인으로 지목돼 반 아이들로부터 따돌림과 폭행까지 당했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A군의 몸에 시퍼런 멍이 들고 티셔츠에는 낙서가 되어 있습니다. A군은 지난해 9월 같은 반 아이들로부터 따돌림과 2차례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A군 어머니는 따돌림과 폭행이 담임의 엄격한 규율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합니다. A군의 담임교사는 평소 수업 시간에 화장실 가는 횟수를 통제했습니다. 또 아이들이 잘못을 하면 그 횟수를 자석을 이용해 칠판에 표시해두고 단체 기합을 주기도 했습니다. 자격도 같이 붙이는 거예요. 점점 쌓인 뒤로 기합을 하고 막 그렇게 됐어요. 일단 한 명의 아이가 잘못을 하면 단체 기합을 주셨어요. 군대처럼 꼭 기마저씨 몇 분 이런 식으로. 또 다른 학부모들도 이 같은 담임교사의 엄격한 통제를 증언합니다. 2학년 학생들이 그 신발장 옆에서 앞으로 나란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손에 책이 이렇게 들려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누가 잘못을 했구나. 그러면 한 아이만 때리는 게 아니라 꾸준히 주는 게 아니라 단체로 기합을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기가 막혔죠. 수업 시간 소변을 참던 A군이 실수를 한 뒤 아이들의 따돌림과 폭행이 처음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담임은 폭행 사실을 듣고도 A군을 양호실에 데리고 가지 않았고 부모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학생끼리 화해시키는 선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군의 어머니는 교육청에 알렸고 경찰에는 담임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더 왕따가 되기 쉽게 만든 게 선생님이신 거죠. 학부모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해당 교사는 취재진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만날 수 없고 정확한 입장 표명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이후 A군은 스트레스성 난청과 틱 장애를 진단받았고 A군 가족들은 모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여수시청에서 천막 농성을 벌여온 수산물 특화시장 상인들이 995일 만에 농성을 풀었습니다. 여수 수산물 특화시장 상인들은 어제 임시시장 개설에 필요한 7천만 원의 예산이 통과됨에 따라 지난 2019년 6월부터 시작한 천막 노숙 시위를 중단하기로 했으며 오늘 투쟁위원회의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문제 해결에 노력해준 관계기관과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교동시장 인근 남산파출소 앞 공용주차장 부지에 컨테이너 3개 동과 전기, 바닷물 공급시설을 설치해 임시시장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상인들은 특화시장 회사 측과 관리비 납부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다 일방적인 단전단수 조치에 항의해 천막 농성을 벌여왔습니다. 양파값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파 재배 농가들이 정부를 상대로 수급 안정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양파 생산자협회 회원과 고흥 지역 양파 재배 농민들은 오늘 거금도에서 집회를 갖고 적정 가격 보장을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하며 양파밭 3천여 제곱미터를 갈아엎었습니다. 농민들은 양파 가격이 평년보다 70% 이상 하락하면서 농가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지만 정부는 수급 안정에 손을 놓고 있다며 산지 폐기와 시장 격리 확대 등의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여수 MBC AI 내일의 날씨입니다. 오늘 전남 동부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동부권 4개 시군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내일 전남 동부 지역은 대체로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여전히 영하권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여수 영하 4에서 7도, 순천 영하 5에서 7도, 광양 영하 6에서 8도, 고흥 영하 5에서 7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광주는 영하 5에서 6도, 목포는 영하 3에서 5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남해서부 해상은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맑겠습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m, 먼바다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2월도 며칠 남지 않았지만 여전히 강추위가 기승입니다. 추위는 금요일이 되어서야 점차 누그러질 것으로 보이고요. 건조한 날씨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절기상 입춘과 우수를 훌쩍 지났는데도 영하의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봄꽃들은 꽃망울을 터뜨리며 봄 소식을 알리고 있습니다. 매화 중에서도 가장 먼저 꽃을 피워 봄의 전령사라고 불리는 홍매화. 연일 영하권에 칼바람이 부는 가운데서도 홍매화는 어김없이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선홍빛으로 물들어가는 마을 어귀에서 직박구리 한 마리가 봄 노래를 지저귀입니다. 매화가 원래 예전서부터 겨울에 추운 눈 속에서도 피는 게 홍매화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대는 안 하고 왔는데 굉장히 멋있었고요. 빛나는 봄 햇살처럼 새하얀 꽃망울을 뽐내는 백매화. 홍매화의 질세라 백매화도 앙증맞은 하얀 꽃잎들을 틔워내고 있습니다. 빨간 색깔만 있는 것보다 이렇게 하얀색이 딱 중간에 섞여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좋아요. 이게 사람도 하얀 사람도 있고 까만 사람도 있고 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 돼서 사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아직은 차가운 바닷바람이 부는 오동도에도 조금씩 봄 기운이 감돌기는 마찬가지. 볕이 잘 드는 가지마다 피어난 빨갛고 화려한 동백꽃 봉오리가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꿀을 쫓는 동박새도 동백꽃들 사이를 바쁘게 오가며 봄 소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꽃샘 추위에도 굴하지 않고 피어난 봄꽃들이 올해도 어김없이 봄이 왔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국제라이온스협회 전남 동부지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제라이온스협회 전남 동부지구는 오늘 지구회관에서 생활이 어려운 모범 학생 89명에게 2,100만 원의 장학금과 기념품을 전달했습니다. 이번에 모인 장학금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라이온스 협회 27개 클럽이 모은 저금통과 개인 단체 후원금입니다.
여수시가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웅천부영 2차와 3차 아파트 문제를 첫 번째 회의 안건으로 다루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분쟁의 가장 큰 원인인 분양가격의 경우 한국부동산원의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결과를 보고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으며 부영주택 측에 임차인이 동의하는 구체적인 하자보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여수시가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웅천부영 2, 3차 아파트는 최근 분양 전환을 마친 1차에 비해 분양 가격이 높고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가 지연되고 있어 임차인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순천시가 긴급 복지사업 대상자를 확대합니다. 순천시는 긴급 복지사업 대상자의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20% 이하로 완화하고 재산 기준도 1억 2천만 원 이하에서 1억 6천만 원 이하로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긴급 복지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환경 개선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순천시 장애인복지과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육청이 학교 급식에 납품되는 수산물에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지난 2014년부터 정기적으로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까지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일본 원전 사고 이후 학교 급식에 일본산 수산물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